네, 안녕하세요. 박우식의 잡토크.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이 공인노무사님, 김경화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과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예, 1편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취득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3학년 때까지는 마케터가 꿈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광고 동호회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 운영질도 실제로 하고, 입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였다가 아무래도 광고 쪽이라든지 경영학적 지식이 필요해서 경영학과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인사관리라 노사관계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돼서 제가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럼 완전 이제 뭐 그 수업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네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전공은 실례지만 어떤? 전공은 제가 사회과학부에서 관광학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법학과 이제 부전공을 하게 되면서 예. 어쨌든 실제로 이제 뭐 경영학 전공은 아니신데 그쵸. 그 경영학 수업을 또 듣게 된 거네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 교수님이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진 자격증이라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 흔히 사건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이제 부당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체불, 체당금, 산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더 크게 가면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해서 이제 노조 측 대리인을 하게 되는 사건 담당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기업들의 법률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사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이제 그 HR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사건 대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거는 이제 HR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법률이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가 되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직무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임금 체계를 다시 설계해주고 이런 HR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이 공인노무사 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이 노무사님께서는 이 노무사 준비를 하고 최종 합격까지 수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준비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1차 6개월. 2차가 이제 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동차는 아니고 1차를 합격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2차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험 기간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정말 빠르신 분들은 동차라고 해서 이제 1년 안에 1차, 2차를 모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평균적으로는 2년, 그다음에 2년에서 안 되면 1년 더 해서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일단은 수험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수험 준비는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학원이나 인강을 좀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노무사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차는 아무래도 그냥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냥 독학을 했고요. 근데 2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림동에 들어가서 이제 8개월 동안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거기 학원에 가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노무사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어떤 수험 방법이 물론 이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수험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효율적일까요? 일단은 이제 스터디도 중요는 한데 본인의 역량, 본인의 지식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인터넷 강의라든지 학원 아. 강의라든지 도움을 얻는 것이 아무래도 네. 이해를 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 네.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기도 하고 네. 워낙 양이 반대해서 네. 주말이라든지 이런 아. 시간을 활용해서 네. 모여서 예상 문제를 푸는 스터디를 네.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아. 합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강이라든가 이제 학원의 어떤 수업들을 통해 가지고 네. 지식을 쌓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과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1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노동법과 민법, 사회보험법이 있고 네. 선택 과목이 있지만 네. 이 필수 과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네. 어려워하시는 게 민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처음에 같이 하시고 네. 그다음 노동법도 같이 하시다가 이제 사회보험법은 아, 이제 기본만 하시다가 마지막 그러니까 사회보험법 같은 건 암기 과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마다 매년 네. 개정이 돼서 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민법의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네요. 네. 예. 여러분들 꼭 수험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담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우리 1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어떤 진로가 일반적인가요? 뭐 아무래도 네. 이제 이게 취업으로 가나 아니면 그냥 그 노무사 업계에 남아 있냐 크게 양갈래로 나눠지고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다. 그죠. 예, 양갈래로. 기업 취업이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기업 이런 식으로 그죠? 그쵸. 예. 그래서 노무사 업계에 만약에 남아 계신다 음. 하시면은 이제 채용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음. 저처럼 이제 파트너로 있을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아예 개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게 본인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서 네.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 기업 취업, 노무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취업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많나요? 비율도?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합격자 중에서 20대, 30대 초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경력, 네. 기업 경험을 위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예 기업을 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노무사로 성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외국계 기업, 뭐 국내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네.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연봉 수준 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수당이라고 해서 네. 그 일반적인 연봉 플러스 이제 자격수당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개업의 이제 그런 그 영업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인이라든지 채용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1년에서 3년 차까지는 이제 대기업 초반 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초반의 연봉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3년차 이상부터는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5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이제 대기업 대리과장 수준은 네. 무난하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노무사님은 아까 이제 1편에서 소개를 잠깐 하셨는데 파트너 노무사님으로 계신다고 네. 말씀을. 그거는 노무사님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입이 생기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가요? 네. 괜찮습니까? 어떻게? 이제 파트너 노무사의 장점은 채용 노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고 예. 일 업무에 의해서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프리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지금 노무사님은 지금 현재 노무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기업에서도 있으셨고 현재는 지금 파트너 노무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어떤 미래 전망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 전망 아주 밝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HR 관련된 그 법률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움직임이 이제 근로자를 보호를 하고 좀 더 이제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등한시 되었던 성희롱이라든지 직접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발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무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무사가 할 일은 엄청 많다.
아, 미래가 밝다. 이야, 아주 긍정적 얘기네요. 예,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격증이라는 게 어찌됐건 그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일단 네.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아,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주변에 제가 지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에 치여서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없어 중도 포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공인노무사라는 그런 직업의 미래를 보시고 네. 현재 직업에서 네. 또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 노무사님으로서 정말 따뜻한 그런 이제 조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무사님 1, 2편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